아까 우울증이라는 걸 개념을 잠깐 잡았죠? 우울증, 슬픔이 쌓이는 거.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원인이 있을 것이죠. 원인 아까 다 이야기했죠? 원인. 그다음에 이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몸의 증상, 마음의 증상, 뇌 신경 또는 혈관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로 보시면은 이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우울증의 증상을 한번 볼게요. 정신 증상, 우울 증상이 2주 이상 오래 갑니다. 그다음에 정신적인 증상을 보면은 대인 기피증, 불안 초조, 불면, 생리불순, 자존감 저려, 공황장애, 성도착증, 애정 결핍. 그다음에 누군가 나를 버릴 거야 하면서 두려워서 누가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는 거. 그러면서 다시 상처를 받고 표현력이 약하고 남에게 의지하고 자아의 상실, 강박증, 도벽, 또 심리적으로 될 대로 되라. 그다음 중독증, 집중력 부족하고 의욕 저하되고 분노 조절 장애. 이게 이제 정신적인 증상이 되고 신체 증상으로는 식욕과 수면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잠을 잘 때 잠이 좀 안 좋죠. 그래서 가위 눌림도 많고 공포의 꿈도 많고 악몽도 있고 또 기적, 성인이 하는 거죠. 귀신과 성인이 하는 거. 그래서 몸의 증상은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생리의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 많고 생리, 소화장애, 호흡곤란, 어지럼증, 효는 어지럼증이에요. 만성피로, 무기력, 수면장애, 두통, 부종, 그 다음에 체중 변화, 복통,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나요. 호르몬 변화, 신경 문제, 효소의 문제, 혈액 진액의 고갈, 면역 기능 저하. 자, 근데 이 증상들을 보니까 아까 어디서 풀어져요? 목하고 저평골에서 풀어줄 수 있는 증상들. 그때 지난주 지난주 강의가 근육인가요? 아, 암이구나. 그 전 강의가 이 경부하고 이 마사지 강의가 그 부분을 이제 들어보시면은 이 증상들을 다 연결해서 제가 강의해드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경부와 저평골을 마사지를 해주는 게 저평골, 아까 흉부, 요걸 마사지를 해주는 게 침을 맞고 마사지를 해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울증의 증상을 없앨 수가 있어요. 증상들. 스트레스 받아도 목이 굳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치료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장의 진액을 공급해주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혈액방 있어요. 현약. 안정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체질약, 이런 거, 이거 한약을 치료해서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완화를 시켜. 그래서 몸의 증상, 마음의 증상, 내 신경혈관에 관련된 증상은 이제 없어주죠. 자, 넘겨보시고. 그래서 우울증의 3단계를 한번 봐보세요. 자, 경증은 자기가 우울하다고 하지만은 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과 조증이 반복이 돼요. 누구든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고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증은 뭐냐면은 이제 대인 기피증이라든가 뭐에 중독이 되죠. 공황장애 이런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 신체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직업이라든가 가정생활이라든가 학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꼭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 많죠.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게 이제 중증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증은 뭐예요? 자살 충동. 오직 있으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는 인간인데 내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할 정도로 지금 이 현실에서 빨리 벗어나고픈 그게 더 고통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의 3단계가 있어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그 뒤에 넘겨보시면은 이제 원인을 제가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고, 낮은 자존감, 의존적인 성격, 완벽주의자, 뭐 이렇게 외모 콤플렉스. 사회적인 원인이나 트라우마, 스트레스. 이제 읽어보시면 알 거고, 생물학적 원인, 호르몬의 문제.
그죠? 신경전달 문제, 아까 신경의 문제, 그 다음에 신체적인 원인,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내분비, 뇌졸중, 종양 이렇게 질병, 그 다음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뭐라 했어요? 탐진치가 강하면 강할수록,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슬픔이 커져요. 똑같은 고통을 받더라도, 슬픔을 뭐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 상태에 따라 어떤 사람은 100이라는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사람은 10이라는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똑같은 일을 겪더라도. 왜 어떤 사람은 300까지 증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상념책,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 이런 게. 그 다음에 그런 마음들이 나를 조절해요. 그 다음에 주의로 살지 못한 가스라이팅, 이게 또 그거죠. 그래서 한방에서 우울증의 원인 보세요. 넘겨보시고 쭉 보시고, 그 다음에 호르몬의 문제, 부정적인 마음이 우울증을 만든다. 스트레스로 경부와 저편골과 흉부, 기타 근육 경계이 되고 심장이 약해져. 심장의 기가 떨어지거나 혈액이 부족해질 경우에 선번 보세요. 스트레스로 심장의 길과 진액이 고갈로 신체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태음인들은 심장의 진액이 고갈됩니다. 심장의 진액이. 그래서 맑은 즙이 있고 탁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스트레스는 고갈됐다가 채워졌다가 해야. 근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스트레스 있죠. 막 피가 마른다는 말 들어봤죠? 정말 피가 마릅니다. 여러분 내일 1000만 원이 없으면 부도가 나요. 근데 빌 데가 없어. 바짝바짝 타죠? 아, 그런 일 없으셨나? 그럼 요 부분이 고갈되는 겁니다. 요 부분이. 이 부분은 채워지지 않아. 그러면은 어떻게 나타나? 심장이 증상으로 가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불면증이 걸리고 건망증까지 생겨. 왜? 혈액이 이 탁제 고갈, 진액 고갈이 되니까 혈액도 고갈되고 진액도 고갈되니까 심장의 혈액 자체가 말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위장이 멈추고 다리부터 힘이 풀려. 다리부터라는 것은 뭐냐면 골반에서 힘이 풀리기 때문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의 문제, 여자 같은 경우는 질염이라든가 방광염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태음인들이 이게 전립선 문제. 그러니까 성욕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목이 굳어. 자, 목이 굳었다는 건 아까 뭐예요? 사각근이죠. 사각근. 목이 굳었죠. 항상 목은 굳게 돼 있어요. 목이 굳고 나서 뭐예요? 이제 아까 저편골로 문제가 가. 그게 뭐예요? 안구 건조증. 이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안섭통. 안구 건조증. 자, 안구 건조증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까 저편골에 관련된 모든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 굳어지고 저편골 문제 나타나고. 그래서 이게 다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저편골. 그래서 태음인들은 한번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계속 되새김질이에요. 10번이고 20번이고. 심지어 1년 것까지 끄집어 내갖고 스트레스 받고 있어. 그 다음 10년 전 거, 20년 전 거 끄집어 내갖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새김질 한 번 하고 2번 하고 10번 하면 어때야 돼? 증폭이 돼야 안 돼요? 증폭이 되는 거야. 옛날에 내가 누구한테 뭐 했던 거 그거 계속 생각하는 거야. 스트레스. 태음인들 그래서 이게 심장의 스트레스를 고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고갈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마음 자체가 조급증 조바심 돼요. 조급증 조바심. 평상시에 느긋한데 뭘 해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약속이 있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막 엄청 급해지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항상 겁이 생겨. 이렇게 태음인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우울증이 생겨. 태음인들이 완벽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완벽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자체가 생기면 생길수록 100점 맞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심장의 스트레스가 고갈이 많이 심해져요.
저기 뒤에도 있네. 태우기. 왜 내 얘기하고 있어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이게 완벽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게 되는. 그러니까 태음인들이 완벽하려고 완벽주의자도 이렇게 똑같이 와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라든가 태음인들이 특히 이제 완벽 100점을 맞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여유가 없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여기도 있네. 여기도 내 얘기하고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90점이 맞아도 돼. 90점만 맞아도 괜찮아 한데 오히려 건망증이 없으니까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하고 문제가 많죠. 그 다음 출산하고 문제가 많죠. 그래서 생리를 항상 하기 때문에 생리 문제가 몸 전반적인 호르몬의 문제를 유발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 산후에 출혈량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면은 뇌의 혈액 공급해줄 혈액이라든가 진액이 부족하니까 뇌의 혈액 공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울증, 산후 우울증이 많이 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혈액방을 보충시켜주는 걸 먹여서 빨리 치료를 해줘야 돼요.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치매도 뇌의 혈액순환이 안 돼서 치매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혈관을 뚫어주면서 심장을 강화시키면서 혈액 질량을 보충시켜주는 것 자체가 그 치매를 예방하고 중풍을 예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다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게. 태음인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처방이 들어가요. 뇌 증상이죠? 자, 넘겨보시고. 그래서 이제 상담치료 오늘 다시 할게요. 자, 우울증은 병이 아니고 습관입니다. 습관을 바꾸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 습관을 긍정적인 마음 습관으로 바꾸면 됩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문제이므로 마음으로 치료하고 내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마음으로 치료하고 누가 만들었어? 이 마음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우울증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환자 유형, 아까 완벽주의자, 그 다음 청신연약당이 아까 이 부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읽어봐야 돼. 태민들은 이걸 많이 읽어봐야 돼. 청신연약증 있죠, 그거?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면은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계속 아주 사랑과 이런 경우는 계속 뭘 해줘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칭찬. 이런 사람들은 칭찬하고 자기 자신이 소중한 사람인 걸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 여자분들은 또 특히 우울증이 많죠. 남자들보다 우울증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수동적이니까. 의지를 하니까. 이게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의지하고, 그다음에 결혼해서는 남편한테 의지하고, 일만 생기자마자 뭐예요? 남편은 때려가고 얘기 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남편이 들어오는 말은 돈만 벌어다 주면 돼요. 우리 저기 모임에서도 그러더라고. 이 인간은 안 들어와도 되는데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왔으면 돼. 어디가? 함사장님 안 그래요? 안 그래? 꼭 들어와야 돼? 보통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자식이 있으면은 자식한테 의지를 많이 하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여자들은 항상 외모에 그게 있죠. 젊었을 때 모습에서 항상 비교를 하게 되고 옛날 모습, 예쁜 모습, 젊었을 때 모습보다 지금은 이제 폐경이 되거나 주름이 되거나 출산 후에 몸매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우울해합니다. 왜? 누가 나를 이쁘게 봐줘야 되는 꽃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항상 이쁘게 봐줬으면 하는 그런. 외모가 먼저예요. 남자들은 그냥 대강 머리만 빗고 나가는 사람 많죠? 여자들은 다 한두 시간 전에 일어나서 꽃단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자, 넘겨보시고.
그래서 유산 낙태, 성폭행 트라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먼저 상담을 많이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해자의 마음은 이렇게 해결합니다. 그래서 쭉 밑에 적어놨어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감사와 축원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하면은 내 마음만 상해. 그죠? 그래서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그냥 감사와 축원하십시오. 자,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아까 우울이 계속 쌓이는 거죠. 슬픔이 계속 쌓이는 거죠. 슬픔이. 자, 이거를 밖으로 토하는 법입니다. 토법입니다. 토법.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야 돼. 토해내는 방법은 뭐예요? 노트의 비움법이라고 해가지고 노트에 쓰는 겁니다. 우울증 계속 쌓아놨는데 왜 쓰냐면은 내가 내 마음속에 계속 기억해서 슬퍼하지 말고 자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빨리 이거 적으면서 빨리 잊어버려라. 이게 노트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여기다가 내 마음을 그냥 이게 적어. 이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이렇게 뿜어져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노트에다 적든지 컴퓨터를 치든지 핸드폰을 치든지 이렇게 해놓으면은 내 마음이 여기 뿜어져 나와. 이게 토법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법으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 근데 상담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비움 노트 소통 토법이라고 했어요. 자, 넘겨보시고. 자, 소통 상담 치료실. 자, 호칭은 항상 이름을 불러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우를 하는 거고, 상대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누구누구님 이렇게.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가 소중한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든 말들을 들어줄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오늘 고생했네요. 오늘도 좋은 일 하셨어요. 뭐 이렇게 격려, 위로, 인정해주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화 자세는 어때요? 항상 눈을 마주치고 인상 쓰면서 받을 수는 없죠. 항상 웃으면서 상대를 존경하는 그런 걸 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야기를 해서 토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계속 우울증 환자예요. 내 얘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상대가 계속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상대가 얼마나? 상대가 90% 이야기하게 하는 거야. 나는 거기에 맞춰서 추임새만 넣으면 되는 거야. 정말 슬펐겠네요. 고생했네요. 이렇게만. 그래서요. 이렇게 하면은 계속 토하게 이야기하게 만들어줘야 돼.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환자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절대 이 사람이 우울증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우울증에 관련된 걸 물어보면 안 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해법이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계속 토하게 만들어. 그리고 해결책을 주지 마요. 자기 스스로 해결책이 나와요. 우리가 급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와. 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하는 순간에 신뢰가 깨져버려요. 우리는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돼요?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니? 이 말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신뢰가 깨져버려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해결책을. 너 왜 이렇게 안 해? 이거 자체가 다시 문을 닫게 만드는 거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은 신뢰가 쌓이거든요. 신뢰가 쌓이면은 스스로 이제 내가 누구한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내가 지금도 막 이렇게 우울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와. 그때 이제 방법이 이제
그때는 뭐예요? 이미 이제 내가 우울증을 이제 치료하고 싶어야 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치료는 자기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울증이 극복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해결해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자, 한번 더 계속 봅시다. 그래서 상담자는 90% 이상을 들어줘야 되고, 그다음 10%는 상대를 인정하고 취임새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환자 스스로 토하고 우울증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제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넘기시고. 그래서 우울증 환자는 제의식이 있고 피해의식이 있어서 참여하십시오. 네 탓입니다. 참여하십시오. 그럼 더 피해의식이 있어. 왜 내가 참여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고 나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여라는 말, 우리 통찰기 명상, 지혜마다 명상법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토하게 만들어. 토하게. 계속 대화만. 그래서 듣는 것을 본문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90% 들어주고 10% 말하는 거고, 찰나의 미소로 상대의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가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대화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많이 물어보냐면은 너 오늘 마음이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정말 여자들이 수다를 떨듯이 이야기를 해요. 자연적인 거, 일상적인 것을 갖고 이야기해. 오늘은 뭐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근데 남자들은 이거 되게 싫어하잖아. 오늘은 뭐 입고 나갔어요? 오늘 누굴 만나서 뭐 했어요? 이런 식의 쓸데없는 이야기를 물어봐야 돼. 그 다음 오늘 뭐 어디 가서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해서 그러면 기분이 뭐 운동을 할 때 어땠어요? 막 이렇게 계속 그러면 상대방이 우울증 환자가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대답하기 싫고 말하기 싫은 사람한테 오늘 감정이 어땠어요? 물어보면 되겠냐고.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요? 오늘은 누구 만났어요? 그럼 누구 만났다고? 그래서 딱 끊어져. 그럼 무슨 이야기 했어요? 이렇게. 아니면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면 제어가 되잖아요. 계속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꼭 여자의 수다처럼 질문하는 거예요. 여자의 수다처럼.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 같지만은 이 상대방이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계속 툭툭 건드려주는 거야, 이게. 요 대화법이 중요합니다. 치료법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게 툭툭 건드려줘요. 요거 이야기해봐, 요거 이야기해봐. 이거 툭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비 분별하는 말보다는 칭찬과 인정과 동조만 합니다. 동조. 오, 당신은 괜찮은 분입니다. 당신은 마음이 예쁘네요. 당신은 착한 분이셨네요. 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네요. 근데 밑에 봐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힘들었네요. 슬펐네요. 어우, 마음이 많이 아팠겠네요. 어우, 힘들었겠네. 고생하셨네요. 고통이었겠네요. 이렇게 인정만 해주면은 상대방이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만들어버려야 돼. 그러면은 주위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막 하다가요.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이런 이야기만 해. 그러다가 자기 본래 문제를 툭 내놓는다고. 그때부터 내 치료가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계속 쓸데없는 말, 너무 슬픈 사람들은 한 달 동안 쓸데없는 말을 이야기해.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에 제일 힘든 부분을 갖고 있던 거 있죠. 그걸 툭 건드려. 툭 내놓는다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지 않고는 절대 우울증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우울증 3단 과정 한번 볼게요. 자, 1단계 일상에 대한 대화하기. 그래서 일단은 대화하고 소통할 분위기와 조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나 상담사가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스스로 우울증에서 극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 시 단점을 이야기하지 말고 상대의 원인을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지혜마당 공부 이야기 해서도 안 됩니다. 집착이니 비움이니 자매 해결하라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일상적인 것들. 오늘 무엇을 했어요? 오늘 누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 했어요? 오늘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나는 TV 봤는데, 그럼 TV 못 봤어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럼 그 TV에서 그 주인공은 뭐라 그래요? 그거는 뭐, 어떤 삶이 좀 많이 인상이 남아요? 이런 식으로 그걸 동조를 해줘.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걸 납보라 그래, 납보. 신뢰관계. 환자가, 우울증 환자가 이 상담자의 내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신뢰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의사와 환자는 원인과 처방을 말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울증 환자는 내 마음을 들어줄 들어줄 그런 상담사가 의사가 필요한 거지, 치료해줄 처방과 원인을 이야기해줄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은 이제 우울증에 대한 환자의 소통. 자, 이제는 가장 힘들고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하여 이야기하게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어땠어요? 아유 고생했네요. 그럼 거기는 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때 말한 부분을 요약을 해놔서 다음번 상담에 물어보기도 하고 다음 대화시 연결시켜 봅니다. 근데 한번 이게 풀리셔. 4번 읽어봐요. 상대방이 말을 한 만큼 좋아집니다. 의사의 치료보다는 환자가 이야기한 것이 더 정확하게 치료합니다. 환자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재구성하거나 새로 만들어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끄집어내서 스스로 풀어가게 들어줘야 됩니다. 말하는 순간 좋아지며 치료와 다음은 자기 스스로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환자가 습관을 바꾸게 됩니다. 내 안의 문을 열어 상대방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때 자기의 가장 큰 트라우마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것 때문에 많이 우울했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이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때문에 폭발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폭탄에서 전체를 터뜨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뭐예요? 구멍 하나만 이러니까 물이 계속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댐이 무너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구멍이 생긴 거야. 바늘 구멍이. 그러니까 이제 막 부어져 나와. 그때는 어떻게 막 펑펑 울면서 막 해요. 고생했네. 걔 휴지만 갖다 주면 돼. 수건 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렇게만 해주면 돼. 계속 이야기 나오고 막 계속 울고. 이 속에 있는 건 이제 뿜어내는 거야, 이게. 이 폭발시켜버리는 거거든, 이게. 이겁니다.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우울증의 폭발이 이제 필요합니다. 우울증은 마음속으로 고인 것들입니다. 계속 고이기만 했지 뿜어내지 못한 것들입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렇지만 아무도 몰라주고 외면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울증이 쌓인 웅덩이에서 댐이 무너지듯이 감정의 댐이 무너지면서 마음의 정화가 일어납니다. 우울의 감정들이 쏟아져 나갈 때는 눈물, 콧물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어때요? 얼굴은 우울한 그 감정에서 화색이 돌기 시작해요. 울면서 폭발하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얼굴에서는 이제 살겠다는 벌써 마음의 벽이 짐을 내려놨잖아요. 이 마음에서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니까 얼굴에서는 어때요? 계속 우울한 표정이 달라져. 그러면서 혈색이 돌아. 이게 얼굴은 점점 화색이 돌면서 밝아지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정도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스스로 이제 우울증을 극복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넘겨 보시고.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카타르시스가 일어났어요. 마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누구님 지금부터 더 이제 마음을 좀 바꾸어서 더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한번 가봅시다 해서 그때 이제 명상으로 가면 됩니다. 이때는 이제 받아들여요. 내 마음 이거는 다 내가 만든 거예요. 지금 스스로 풀었잖아요.
자, 더 행복해질 수 방법이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같이? 그럼 그때는 이제 믿고 따라와. 그러면 자, 부모님에 대한 탄진치 갖고 참여를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누가 있었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참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마음이 이제 찌끄러기까지 싹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명상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온 몸에 이제 있던 마음의 스트레스를 찌꺼기를 이제 어떻게 이렇게 딱 되고 나니까 이제 명상에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명상 치료가 이게 된 겁니다. 이해가셨죠? 이때 이제 명상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이때 명상이 들어갈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 전에는 명상법은 소용이 없어요. 그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탐진치 참회는 절대 안 됩니다. 대신 이건 할 수 있어요. 감사와 축원합시다. 그 다음에 아까 사무량심 읽어줬죠? 자, 사랑이라는 마음을 한번 가져봅시다. 이렇게는 할 수는 있어요. 이건 명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명상은. 자, 사무량심 명상을 합시다. 자, 이거 읽으면서 그냥 명상을 하세요. 이러면 돼. 그러면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왜? 사랑 마음으로. 이때는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감사, 축원 명상, 사무량심 명상은 할 수가 있어. 우울증 환자한테는. 그래서 나는 우울증 환자한테 아무것도 못한다. 그럼 이것만 읽어봐라 그래요. 그냥. 좀 읽어봐요. 그럼 마음 변하니까. 그래서 이 사무량심 명상을 계속 하라는 이유가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탐진 참회는 무조건 아까 이렇게 우울증에서 벗어나야지만 사무량심 명상법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죠? 자, 끊으시고. 두 강의만 더 하면